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받은 과일 선물 또는 가장 많이 보내는 과일 선물하면 고민도 안 하고 사과와 배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삭아삭 과즙이 풍성하고 달콤한 배는 과육이 연하고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는 과일입니다. 마이클 잭슨도 서울 투어 때 나주배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잔뜩 구입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배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공식품 등으로 산성화된 몸의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량의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인체의 수분 유지와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배의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배의 이것까지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배를 보다 더 영양가 있게 섭취하는 방법과 효능, 배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식품까지 공유할 테니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6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배의 GI 지수는 35로 당류 식단 과일로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배는 80% 이상이 수분이고 섬유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배의 섬유질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해주며 칼로리가 100g당 51kcal로 낮아서 다른 과일에 비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포만감을 준다고 합니다. 배는 후숙과일로 시간이 지나면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류식으로 구성할 때에는 후숙한 것보다 후숙이 덜 된 것을 드시면 좋겠죠. 지금도 배로 약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배 속을 비워서 그 안에 꿀이나 조청을 넣고 푹 고아내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약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변변찮은 약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선조들이 호흡기 질환에 단골로 사용했던 것이 배이며 배를 이용해서 만든 기관지용 민간약이 천식고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배는 심장을 맑게 하고 담을 없애주며 화를 내리게 하고 입이 마르는 것을 없애주는 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전서 천근방에서도 담이 많은 기침에는 배즙과 생강즙에 꿀을 타서 마시면 좋다고 배에 놀라운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배는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유명하죠. 배의 루테올린 성분이 가래를 없애주고 기침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와 가을철에는 특히 비염이나 기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이 건조해지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테올린은 항염, 항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의 여러 의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관지 보호뿐만 아니라 염증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배의 성질이 서늘해서 인체열을 낮추는 효과로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발생하는 고열 증상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들이 고단백질 식품 섭취로 인한 더부룩함을 없애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변의 양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변비 예방과 제거에도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 폴리페놀 성분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항암 효과 및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당분과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취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갈아 만든 배주스, 요즘 틱톡 등 SNS에서는 숙취 해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 배음료를 태그한 게시물들을 종종 확인할 정도로 숙취 해소 음료가 딱히 없는 외국에선 최근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팁,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술을 드시기 전에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오늘 술 좀 마셔야 된다면 배주스를 드시고 술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배는 알부틴과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에 도움을 줘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간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해 주어 간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 배를 먹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모래알갱이 같은 것을 석세포라고 부르는데 이게 프라그를 닦아주기 때문에 식후에 배를 섭취하면 약간의 양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도 이를 알아서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배도 먹으면서 이도 자연스레 닦인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본다는 뜻의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피부 문제에도 좋다고 합니다. 배에는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아스파라긴산이 피부의 신진대사를 도와 피부 건조증과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의 효능을 제대로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칫 즐길 수 있는 배의 껍질과 같이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항산화제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꼭 껍질과 같이 드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배 1개의 껍질을 드시면 배 4개의 과육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배를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최고 5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껍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감을 무시하더라도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째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보면 농약과 잔류 농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려면 수천 배의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인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서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물에 씻어 드시면 잔류 농약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걱정이시라면 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은 후에 과일이 다 잠기도록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움푹 들어간 꼭지 부분은 잘라버리고 먹게 되면 잔류 농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식약처에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배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도라지즙을 많이 드시죠.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배 역시도 기관지에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그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씁쓸한 맛이 있는데 이러한 맛을 배의 단맛이 보완해줘 환절기에 자주 드시면 감기 증상이나 기관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배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찬 성질인 배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생강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생강 배청도 겨울 전에 만들어서 겨울 내내 따뜻한 차로도 많이들 마시죠. 배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육회 위에 배가 곁들여진 것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맛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준다고 합니다. 배즙은 프로테아제 같은 연육 효소가 있어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줘 소화가 잘 되게 돕는 거죠. 또 기름기가 별로 없는 우둔살도 얇게 점여서 배즙을 재운 다음 조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나치면 너무 물러져서 식감을 망치니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몸에 참 이로운 배이지만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손과 발이 찬 사람들이 배를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배 아픔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약하다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어도 증세가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최근에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에서는 배의 건강기능 성분과 효능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될 정도로 배가 가진 건강기능성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설 정도로 배에 진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배를 맛있게 섭취하고 더불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가족 환절기 건강은 배와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